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기천을 중심으로 서편입니다. 서쪽에 있는 문화 자산들을 답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오늘 코스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은 제기동역 1번 출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뭐 이정표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선농단 역사공원이 있습니다. 선농단을 출발을 해서 보제원터를 갔다가 서울미래유산인 제기동 성당, 이곳을 다니는 걸로 오늘 답사의 코스를 잡아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제기동역에서부터 네. 한 100m 넘게 네, 그렇죠. 걸어왔습니다. 한 3분 정도 걸어온 것 같아요. 네, 이제 선농단이 있는 재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도심을 답사하다 보면 도심 가운데 이와 같은 공간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 하면 항상 꼽히는 곳이 여기 있는 선농단입니다. 지금 이제 건물로 좀 막혀 있죠. 실제는 여기 있는 넓이의 10배가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를 지냈던 곳 중에 하나고요. 아무래도 조선시대까지 농사가 중심이 되다 보니 농경 재래 중에 가장 중요한 재래가 왕이 실제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일을 하는 이 친경이라고 하거든요. 친경례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 또한 왕이 직접 오지 못하더라도 농업의 풍년을 위해서 제를 올리는 공간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국가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의 터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이름도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는 이름에서 제사의 터전 제기동이라는 이름이 동명 유래가 되었습니다. 성북동에 가면 비슷하게 천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왕비께서 직접 이제 배를 짜는 그걸 통해서 여성들의 길쌈과 이런 걸 장려하는 곳인데, 거기는 여기보다 크기도 작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뒤쪽에 보시면 아주 오래된 천년기념물 향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잠시 후에 지나가면서 보겠지만 선농단 역사문화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에서 이 선농단 제사가 무엇인지, 왕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당시와 관련된 어떤 자료들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실내 공간이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간은 본래 제사터와 그리고 문화 공간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답사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빈 공간이 남아있지는 않아서요. 단의 아래쪽으로 지하화해서 만든 전시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면 보실 수가 있죠. 지금 현재 관리는 동대문구 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미 한 40-50년 전부터 동네 주민들이 이 지역의 그 축제 형태로 제사를 지내오고 공간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동대문구에서 함께 관할하는 공간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농단 역사 문화관의 이름처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선농단의 유래, 여기는 이제 조선시대지만요, 원래는 삼국시대 때부터 농경 제사 의식들을 쭉 해왔었거든요. 관련된 오래된 기록, 그리고 제를 지낼 때 봉행하는 어떤 의식들의 옷이라든지 행태들을 볼 수 있게끔 잘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위치한 곳이 동대문구 관할이잖아요. 동대문구와 관련된 지역의 명소나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살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가님, 이제 가는 곳이 보제원 터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보제원 터요. 터라고 하면은 뭐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렇죠. 없다는 건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절을 표현할 때 뭐 무슨 사지, 무슨 절터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원래는 있었지만 현재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서 다른 걸로 바뀌었거나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제원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동대문 밖 삼리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위치가 바로 지금 우리가 온 안암 오거리입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보제원 터가 보이시죠? 1393년이면 조선이 세워진 바로 이듬해입니다. 그때 바로 만들어져서 조선이 거의 문을 닫게 되는 1895년까지 있었으니 사실은 거의 500년의 기간 동안 백성들이 모여들고 어려움을 해결해냈던 그런 공간이 바로 이곳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기는 여행자의 무료 숙박, 병자에게 약을 주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보제원의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나이가 60이 넘어서서, 그 당시 이제 60이 넘고 70이 되면 나라에 공을 많이 세운 그런 기로소라는 데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공을 많이 세운 원로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거나
또는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그들에게 축하연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사용되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재원 터 표지석밖에 현재 남아있지는 않지만 역사의 또 많은 부분이 답사를 하다 보면 또 상상이 필요한 거니까요. 여기 이제 터를 보셨으니 이번에는 미래유산이 제기동 성당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죠. 네. 이 성당 들어오는 길에 보면 신스 1942 1942년에 시작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거든요. 네.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건축물은 6.25 전쟁 때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다시 지은 거예요. 그래서 1954년에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70년 다 됐죠. 이 인근에 있는 종교 시설들 중에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성벽의 모양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결혼도 하고 사진도 찍었던 그런 지역의 명소로 자리를 또 잡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벌써 이제 70년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역 명소로 자리를 잡다 보니 건축적 특징도 있고요. 서울에서 지정한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 미래유산이라는 말 요즘에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네. 정확히 어떤 건가요? 서울의 변화가 아주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켜져야 될 것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반성이자 앞으로 남은 것들을 지키자는 뜻으로 아직은 문화유산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법적 등재는 안 됐지만 충분히 등재될 가치를 지닌 곳들을 미리 선정을 해서 보살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한 50년대, 60년대 지어진 것들이 주로 많이 지정이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다니면서 보았던 뭐 부흥주택 지구라든지 또는 한옥 밀집 지구 같은 지역 전체 어떤 부분도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 성당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 만한데요. 그럼요. 제기동 성당은 성당의 주임 신부로 오셨던 신부님 중에 함세용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항상 이름을 좀 많이 듣게 되시는 분인데, 천주교의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 우리 이제 민주화 운동을 앞장서셨던 그 87년 민주화 운동 때 많이 나오죠. 그때 앞장서셨던 함세용 신부님이 2000년대에 이곳에 주임 신부로 계셨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어떤 대기업들의 어떤 비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익 제보라고 할까요? 네, 이곳에서 사실 그런 기자회견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더 가볼 만한 곳들이 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뭐 예컨대 개운산 아래에 개운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우리 또 근현대 불교사와 관련이 깊은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고요. 이 고대 앞쪽에 여기 제기동이 고대생들이 이제 많이 지내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고대생들의 어떤 스토리, 애환이 있는 뭐 제기시장 골목, 파전 골목, 여기는 도시가 발전되면서 상권이 좀 옮겨져 가서 사라져버린 옛 추억 같은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공간들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사라는 게 결국은요, 우리 지역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찾아보면서 스토리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오래된 어떤 건축물부터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살피는 시간이 바로 답사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기동이 그런 답사를 하기에 동네는 크지 않지만 정말 많은 자산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번 이 영상 그리고 자료들이 마을 탐방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